5년 전에 일본의 한 금융재벌 측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XRP 리플 소송이 끝나면은 이 코인은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간다. 이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바람처럼 들렸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말 자체가 현실이 되기 직전입니다. 5년을 이끌어왔었던 XRP랑 SEC의 법정 다툼, 이제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났죠. 현재 XRP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새로운 레벨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일본 금융대기업 SBI의 회장 키타오 요시타카 측의 그 당시 발언 자체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지금 XRP 시장에서는 세 가지 움직임 자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첫 번째로 SEC 소송이 종결되면서 법적인 족쇄가 완벽하게 풀렸고요. 두 번째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고래들이 물량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용하지만요, 그 안에서는 강력하게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XRP는 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SBI 회장 키타오 요시타카 측의 과거 발언, 지금 와서 그 영상이 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하게 유명 인사의 말이어서가 아닙니다. 요시타카 회장이 말했었던 내용 자체가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죠. 리플의 최대 전략 파트너이자 XRP를 직접 실제 사용 인프라로 확장시키는 핵심 키플레이어입니다. 리플과 함께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법인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XRP 기반 송금 시스템까지도 깔고 있는 주체인데요.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키타오 회장인 거고, 이 사람은 XRP를 그냥 가격 오르길 바라는 코인으로서 보진 않습니다. 직접 쓰고 연결하고 은행 시스템에 집어넣으려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랬던 그가 5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XRP는 증권이 아니다. 미국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가격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 자체가 2023년에 한 차례 현실이 되긴 했었죠. 법원 측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가격이 한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죠. SEC의 항소 가능성도 열려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완전한 재상장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을 가졌던 거고, 말 그대로 시기상조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이고요. SEC의 항소도 철회가 됐습니다. 즉 키타오 회장이 말했었던 현실적인 급등 조건들이 이제 진짜로 갖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발언들 자체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은 진입 조건 자체가 충족됐기 때문인 거고, 이제는 XRP가 오를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소송 끝났다, 이제 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신호라는 거고, 지금까지 XRP는 무려 5년 동안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에서 사실상 배제가 됐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법적으로 증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자자들만 불안했던 게 아니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리스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 종결로 인해서 XRP의 법적 지위 자체가 완벽하게 명확해졌고, 미국 법원은 XRP를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로 판단을 했고, 미국 SEC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판단 자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글로벌 거래소 재상장, 미국을 비롯한 일부 거래소에서 빠졌던 XRP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퀴디티 회복, 거래량 확대, 시세에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현물 ETF 포함 가능성인데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그 다음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XRP 같은 실제 사용 중심 자산이 승인이 될 겁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은 XRP ETF가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은행과 기관과의 연계가 확대가 될 겁니다. XRP는 원래부터 결제용으로 설계된 코인이었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들 측에서 XRP를 결제 백엔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회계 자산으로서 등록 자체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계 기준상 증권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XRP를 장부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식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XRP를 장기 보유하거나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소송 종결은 단순하게 좋다, 이제 좀 모르겠다, 이런 수준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묶여 있었던 XRP라는 자산의 족쇄가 풀린 사건인 거고, 이제부터는 억눌려 있었던 구조가 해방되면서 기관과 실제 사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기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의 신호인 거고,
실제로 지금 XRP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6개월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계속 지루한 박스권 안에 있었고 이른바 통합 구간에 갇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들에서 슬금슬금 돌파 시도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돌파 흐름의 뒤에서 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냐? 바로 고래들 세력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XRP 고래 지갑 숫자의 보유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규모 물량들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당장 팔만한 의도가 아니라는 뜻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고래들이 물량을 들고 있으려고 챙겨가고 있다는 거죠. 온체인 활성 주소 수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그냥 보는 사람들은 거래 좀 늘었나 보다 뭐 이럴 수가 있겠지만 지갑 숫자 증가 그리고 대량 출금 그리고 거래소 이탈까지 이런 조합들이 분명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왜 지금 고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고 소송 종결로 인해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ETF가 뭘까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인 거고 이 루트가 열리게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XRP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은 지금 미리 사가지고 그런 흐름들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리플이 말로만 ETF 준비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미 ETF 보고서에 XRP가 포함된 사실 시장에서는 전부 다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래는 매수하고 있고 물량은 거래소에서 빠지고 있고 제도권은 ETF를 열 만한 준비를 하고 있고 XRP는 박스권 돌파 흐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기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직 조용하지만 수급과 구조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보셔야 될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전략 방향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게 뭐냐? 소송 끝나고 나면 리플이 IPO하면서 가격 펌핑이 올 거다. 뭐 이런 흐름들이었죠. 근데 리플은 그쪽이 아니라 M&A 전략, 즉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생태계 확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단순하게 상장해서 주가 띄우고 끝 뭐 이게 아니라 XRP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 사용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시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를 위한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일본의 SBI랑 손잡으면서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의 XRP 기반 송금 네트워크를 깔고 있죠. 이건 그냥 블록체인 기술 좀 써볼게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은행, 핀테크, 환전소에 XRP를 넣어가지고 실제 거래에 쓰이게 만드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들 쪽에서는요. 해외 송금 인프라를 XRP 기반으로 바꾸는 뭐 이런 실험들이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거는 시세형 코인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즉 XRP는 현재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송금하고 결제, 자산을 이전하는 이런 글로벌 브릿지 자산으로서 자리를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IPO 신규 상장 대신에 M&A로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값을 시장에서 띄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들을 리플은 현재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리플 XRP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바꿔야 되는 이유인 거고 아마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XRP에서 중요한 건 얼마까지 오르냐 이런 여부들이 아니라요. 이 자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가격은 결과일 뿐인 거고 지금 XRP는 그 기반이 되는 지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정면에 와 있습니다. ETF 승인 기대감, SEC 소송 종료, 고래들의 매집까지 단순한 호재가 겹친 게 아니에요. 이제 XRP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시스템의 일부로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져야 될 전략은 과연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 단타보다는 분할 매수 기반의 중장기 스윙 전략이 더 맞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고점에서 뻥튀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막 구조적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하거나 한방 노리는 매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ETF가 승인되는 순간 XRP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정식 자산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곧 펀더멘털에 의해서 밀어 올려질지는 가격 상승이란 뜻인 거고 그때는 수급이 시장을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 나오고 있는 3달러 돌파는 사실상 시작에 불과해요. 이건 과거 고점 회복이 아니라 XRP의 구조가 바뀐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프레임에서의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뉴스를 쫓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읽고 그 흐름 위에 먼저 올라타는 거고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숫자랑 구조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위상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들 위에서 올라타는 사람들만이 진짜 XRP의 다음 사이클을 함께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손해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기류가 현재 흐르고 있는지 데이터랑 함께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4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고래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무려 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인데요. 최근에 이 주소가 수일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대량 이체를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갤럭시 디지털로 추정되는 기관 주소로서 이동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거래소 입금 정황까지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게 과연 뭘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판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기관들이 ETF 수탁이나 보관 구조를 바꾸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고래가 수탁처를 옮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매도하려는 건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14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대한 자산이 이 타이밍에 움직였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단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게 자금이 들어왔고요. ETF 출시 이후에 최대 유입인 거고, 그 중심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켓메이커 윈터뮤트 CEO가 이렇게 언급을 남겼는데요. 더 이상 팔만한 이더리움이 없다. 시장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고래들도 지금 이더리움을 1만 ETH 단위로서 추가 매수 중에 있는데요.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너무 올라서 지금 사긴 늦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시장에선 오히려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싸움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했던 규제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임병덕 의원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업비트를 조사를 했는데 무려 957만 건 정도의 위반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법대로 과징금 산정하면 최대 183조 원 규모인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183조가 실제 부과되진 않겠죠. 업비트라는 플랫폼 자체에 리스크 딱지가 붙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 뉴스가 업비트 하나로 끝나진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전반에 대한 규제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해외 거래소 대비했을 때 국내 플랫폼 리스크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서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열었고요. 이제 신한 어플 안에서 코인 시세 보고 보유자산 확인하고 입문 가이드랑 뉴스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은행이 크립토 포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VC 해시드는 KRW5 OKRW 이런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름을 상표권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실험이 예고가 된 셈이겠죠. 이런 흐름들 전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격 올라가는 정도일 수가 있겠지만 속에서는 제도랑 기관, 국가, 고래까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어디서 자금이 몰리고 있나, 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나, 이런 흐름들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기일수록 빠르게 아는 사람만 수익을 챙기면서 느린 사람들은 뒤늦게 불안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감각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줄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서 함께 정보 격차를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는 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답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인을 계속 들여다본다고 빨리 오르거나 수익이 잘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줄 아시고 코인들의 성향과 알트 흐름 정도만 읽을 줄 아신다면은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두면서 그냥 내 할 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업무 보시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고 취미생활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업비트에서 매도책을 알람이 뜨실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익 실현의 순간인 거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그 다음 종목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밤 시간 미국장이 열릴 무렵 움직일 법한 종목에 미리 타점을 잡아두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방에서 타점도 안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 종목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욕심인 거고, 단기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에요. 조용할 때 미리 진입해서 짧고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진짜 단기 종목입니다. 이미 수십 % 올라간 종목이 뒤늦게 탈려다가는 진짜로 탑승하자마자 번지 점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매수 안 해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속 시간 늦었다고 뛰어다니면서 준비하시더라도 막상 출발 시간은 비슷하고 급하게 나가면 꼭 뭔가 하나 빠뜨리고 나오게 되죠.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겁니다. 비중 조절, 목표가 설정, 원칙 매매 이 세 가지 정도만 지키셔도 시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코인 시장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1차 매도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일부러 매도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다시 담기 위해서인 거고, 최근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내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0일 저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3,950원의 일부 비중만 목표 타점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일부 비중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고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세트로 단기 저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 단기 저점으로서 3,850원을 지정을 해놓으면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 있는 매매인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예상했던 3,850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비중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남은 현금은 2차 저점 타점에 걸어두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 원리는 딱 한 개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도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의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서 대응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